최강야구 vs 불꽃차고 싸움은 멈추었다. 남은 건 상처 뿐이었다. 한국 스포츠 예능계를 뒤흔든 저작권 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강야구와 불꽃차고 두 프로그램이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깊게 남은 불신과 피로감이었다. 프로야구의 현장은 물론 팬덤과 콘텐츠 시장까지 흔들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프로그램 간 다툼을 넘어 한국 야구판 전체의 신뢰도에 균열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은 멈췄지만 그 과정에서 손상된 명예 이미지 팬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끝났다고 했다. 정리됐다고도 했다. 서류 위에 도장은 찍혔고 각자의 문장에는 원만한 합의라는 단어가 매끈하게 박혔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스포츠 예능의 세계는, 특히 이 야구라는 이름을 걸고 팬의 시간을 빌려 쓰는 세계는 문장 하나로 마감되지 않는다. 싸움은 멈췄지만 멈춘 자리에 남는 건 늘 공백이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소음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번 사태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업계 전체에 각인됐다는 데 있다. 야구를 소비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경기를 보듯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한 회 한 회가 방송이 아니라 공방의 연장선처럼 읽혔고, 장면 하나가 웃음이 아니라 증거처럼 해석됐다. 익숙한 밈이 돌고, 댓글은 갈라지고, 커뮤니티는 전선이 된다. 팬덤은 응원봉 대신 판결문을 들고, 제작진은 연출 대신 방어선을 구축한다. 스포츠를 둘러싼 가장 불길한 풍경, 즐거움의 법정화, 다 현실이 됐다. 근데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작은 균열은 있었다. 분명히 웃어야 할 장면에서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스쳤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화면을 채웠다. 야구는 본래 실수와 반전이 매력의 스포츠지만 콘텐츠는 다르다. 콘텐츠의 실수는 기록으로 남고 반전은 누군가의 생계와 연결된다. 그래서 제작 현장은 늘 예민하다. 다만 이번엔 그 예민함이 긴장이 아니라 불안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불안이 시청자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는 재미를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도를 받고 소유를 받고 책임을 보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입을 모아 말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피로감이다. 피로감은 분노보다 더 오래 간다. 분노는 한 번 터지면 식기도 하지만 피로감은 조용히 스며들어 결국 떠나게 만든다. 스포츠 예능의 성패는 입소문보다도 다음 회를 들게 만드는 습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번 갈등은 그 습관을 꺾었다. 시청자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잔인하게 떠난다. 야구는 계속 볼 거지만 이 프로그램은 몰라도 된다. 이 한 문장이 시장에 남기는 상처는 숫자로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신뢰였다. 스포츠는 신뢰 위에서 돌아간다. 기록을 믿고, 규정을 믿고, 심판을 믿고, 선수의 땀을 믿는다. 그래서 스포츠를 소재로 한 콘텐츠도 기본값은 신뢰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이라는 단어가 대중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 순간 시청자는 묻기 시작한다. 내가 보는 이 장면은 누구의 것인가? 거기서 웃어도 되는가? 응원해도 되는가? 야구를 보며 생기는 질문이 아니라 갈등을 보며 생기는 질문이다. 질문이 늘어나면 몰입은 깨지고 몰입이 깨지면 그 산업은 천천히 식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결말을 종결이라고 부른다. 정말 종결일까? 합의는 종종 가장 조용한 폭발이다. 겉으로는 불씨를 덮지만 내부의 공기는 더 뜨거워진다.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주변은 해석을 덧붙인다. 누가 먼저 사과했는지,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무엇을 지웠는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인된 사실처럼 유통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찍히는 것은 사람이다. 화면 밖에서 뛰던 스태프, 화면 안에서 버텨온 출연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 시간 공을 따라온 팬들? 갈등의 진원지가 어디든 피해는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취재를 하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반복해서 듣는 표현이 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대개 이렇게 이어진다.
말을 못하게 됐죠. 말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비밀 유지 PR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 전체가 언제든 법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공기에 잠긴다는 뜻이다. 야구에서 한마디 농담은 팀을 살리지만 콘텐츠에서 한마디는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농담을 줄이고 즉흥성을 접고 안전한 것만 고른다. 안전한 것만 남은 콘텐츠는 오래 못 판다. 스포츠 예능이 잃어버리는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생기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누가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갔는가? 누가 더 크게 사과했는가? 누가 더 많은 수익을 지켰는가? 아니다.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가? 그리고 그 훼손은 어느 순간부터 되돌리기 어려운 선을 넘어갔는가? 관계자들의 말은 엇갈리지만 공통점이 있다. 표면의 갈등보다 무서운 건 물밑에서 쌓여온 결정적 지점이 있었다는 것. 그 지점이 넘어가면서 양측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으로 변질됐다는 것. 하지만 그 결정적 지점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정리였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들린 표현은 의외로 단순했다. 정리된 게 아니라 묶인 거예요. 분쟁이 한창일 때 업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공개된 문장과 공식 입장문을 중심으로 한 표면의 전쟁이었다. 먼저 말을 꺼냈는지, 어떤 표현이 공격으로 읽히는지, 유감, 인지사과, 인지 단어 하나가 기사 제목이 되고 여론의 불씨가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식 입장이 나오면 사람들은 안도한다. 이제 끝이겠지. 그런데도 다음 주가 되면 다시 흔들린다. 왜냐하면 표면에서 오가는 문장들은 사실 진짜 전쟁의 결과물 일본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진행되는 곳은 늘 더 조용한 자리였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변한 건 현장의 리듬이었다. 야구 예능의 생명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더 오래 머물렀지만 편집은 더 안전해졌다. 농담은 짧아졌고 장면의 맥락은 빈틈없이 메워졌다. 즉흥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즉흥은 가장 먼저 오해를 부른다. 오해는 가장 빠르게 캡처되고 캡처는 가장 쉽게 확산된다. 그리고 확산은 그 자체로 압박이 된다. 이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 공기 속에서 찌는 재미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전한 방송은 결국 스스로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복잡한 건 관계의 지도였다. 프로그램은 콘텐츠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으로 굴러간다. 연자, 제작진, 구단, 혹은 팀, 협찬사, 플랫폼, 방송사. 그리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걸려있다. 한 군데에서 마찰이 생기면 그 진동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전달된다. 특히 이 야구 콘텐츠는 스포츠의 권위와 예능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이 터지면 그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스포츠가 가진 공공성의 무게가 권리라는 단어를 만나며 급격히 기울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먼저 눈치를 보는 건 플랫폼과 광고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분쟁은 언제든 리스크로 전이된다. 브랜드는 논란을 싫어한다. 플랫폼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리고 스포츠 예능은 제작비 구조상 이들의 신뢰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도 물밑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된다. 협업 제안이 늦어진다. 재계약 논의가 미뤄진다. 출연 일정이 조정된다. 그 조정이 반복되면 프로그램의 리듬이 흔들리고 흔들린 리듬은 화면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팬들은 그걸 감지한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섭다. 재미가 식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팬덤 내부의 균열도 점점 깊어졌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하나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짜 야구 팬이면 이쪽을 봐야지.
진짜 야구를 사랑하면 저쪽을 지지해야지. 결국 야구는 뒷전이 되고 편, 이전면에 등장한다. 야구의 승패가 아니라 농단의 승패를 기다리는 구조. 이것은 스포츠 콘텐츠가 가장 피해야 할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은 팬을 남기지 않고 판만 남기기 때문이다. 심판이 된 팬은 즐기지 못한다. 즐기지 못하는 팬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 리듬의 변화, 관계의 긴장, 광고의 계산, 팬덤의 균열은 어디까지나 증상이다. 증상이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훔쳤다 가졌다 같은 도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취재가 깊어질수록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인다. 이 싸움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였다.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부터가 관습인다. 어디까지가 포맷이고 어디부터가 표현인다. 어디까지가 야구의 문화이고 어디부터가 누군가의 자산인다.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무기를 꺼낸다. 법이다. 법이 등장하면 감정은 숫자와 문장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한 번 숫자와 문장이 된 감정은 다시 예능의 언어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합의가 끝이 아니다. 합의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라는 신호가 된다. 그 신호는 현장을 얼린다. 얼어붙은 현장은 결국 재미를 잃는다. 그렇다면 독자가 궁금해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무너뜨렸나? 업계가 반복해서 말하는 결정적 지점은 무엇이었나? 왜 그 지점 이후에는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나? 여기까지는 아직 감정의 지도다. 하지만 3부에서 우리는 그 지도가 가리키는 한 곳, 모두가 알고도 말하지 못했던 핵심의 문장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이 드러나는 순간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한국 야구 콘텐츠 생태계의 규칙을 바꿔버린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질 것이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한 곳으로 모였다. 무엇이 이 싸움을 여기까지 끌고 왔나? 왜 합의로 끝났는데도 모두가 패배한 얼굴을 하고 있나? 취재를 이어가며 확인한 핵심은 의외로 거창한 환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그래서 더 잔인한 함줄이었다.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팬덤을 갈라놓고 광고와 플랫폼을 눈치 보게 만든 결정적 지점. 그 정체는 권리의 문장이 아니라 경계의 문장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야구를 빌려 만든 콘텐츠의 관습. 이 순간부터 소유로 선언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됐다. 먼저 웃음을 만들었는지, 어떤 장면이 더 감동적이었는지, 야구를 더 사랑하는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내 것이냐, 이것이냐로 번역되는 순간 모든 것이 법의 언어로 바뀐다. 그리고 법의 언어는 무정하다. 애매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매함이 사라지면 예능의 생명인 즉흥도 사라진다. 야구가 가진 우발성과 예능이 가진 자유가 동시에 목이 조여온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두 프로그램이 잃은 것은 무엇이었나? 3부에서 드러나는 결론은 단순하고도 잔혹하다. 잃은 것은 누가 더 이겼는가가 아니라 이 시장이 굴러가던 방식 자체였다. 1. 가장 먼저 무너진 것, 웃음의 무죄. 이전엔 실수도, 말장난도, 과장도 예능이니까로 통했다. 그런데 이번 분쟁 이후 장면은 더 이상 장면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팬들은 장면을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본다.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고 편집은 연출이 아니라 의심의 표적이 된다. 이제부터 프로그램은 즐거움이 아니라 검증 위에서 걷는다. 검증 위에서 걷는 스포츠 예능은 결국 숨이 찬다. 웃음이 무죄가 아니라면 누구도 마음껏 달릴 수 없다. 2. 보이지 않게 빠져나간 것, 현장의 온도. 합의문이 발표되는 순간 사람들은 안도한다. 제작 현장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합의문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공기다. 출연자는 한 문장을 더 고민한다. 제작진은 한 장면을 더 안전하게 자른다. 누가 혹시 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는다. 그 혹시가 쌓이면 현장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현장은 결국 화면에서도 티가 난다. 야구는 뜨거운 스포츠인데 야구 예능이 차가워지는 역설. 그게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후유증이다. 3. 가장 크게 깨진 것, 팬덤의 공동체.
이 싸움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팬의 감정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화살이 되었다. 한쪽을 좋아하면 다른 쪽을 미워해야 하는 구조. 이 증오로 번역되는 구조. 그 구조는 결국 남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떠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습관이다. 꺾인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 모두가 조심하는 시장. 이번 사건이 업계에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음은 너희 차례일 수 있다. 그래서 이후의 스포츠 예능은 더 어려워진다.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겁이 난다. 비슷해 보일까 봐, 오해받을까봐, 휘말릴까봐. 그 순간부터 시장은 창작을 밀어주지 않고 무난함을 선택한다. 무난함이 늘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팬은 다른 재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스포츠 예능의 판 전체가 서서히 얇아진다. 결론, 싸움은 멈췄지만 상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무엇을 잃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함족의 순회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태가 아사간 건 한 프로그램의 권리나 체면이 아니라 야구 콘텐츠가 작동하던 신뢰의 방식이었다. 합의로 분쟁은 종료됐을지 모른다. 팬들이 체감하는 결말은 다르다. 끝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다음 시즌의 첫 공이 던져질 때 우리는 그 공을 야구로 볼까, 상처로 볼까? 이긴 분쟁의 여정은 결국 하나의 장면으로 귀결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리, 남은 것은 깊은 흉터와 가벼워진 신뢰뿐이라는 사실이다. 야구도 불꽃차고도 서로를 넘어뜨리려던 싸움 속에서 결국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야구 콘텐츠 생태계의 뿌리를 함께 흔들어 버렸다. 이제 모든 질문은 미래를 향한다. 다음 시즌, 카메라가 다시 켜지고 첫 타석이 시작될 때 관객들은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다시 즉흥을 선택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남긴 상처 위에 새로운 신뢰를 세울 수 있을까? 분쟁은 끝났다. 그러나 한국 야구 예능이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어쩌면 그 답은 이제 막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감사 인사.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콘텐츠의 본질과 그 뒤에 숨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함께 바라봐 주신 덕분에 기사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생생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